이 영상은 독일의 이제 집값을 이제 화두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10년째 치솟던 독일 집값 하락 반전했다. 금리 상승 속에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대로 꺾였다.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 독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국어로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요 한국이 맞을 모습을 저 독일 집값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네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집값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떨어진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낸 탓에 저렇게 이제 집값이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하고 독일이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죠.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때문에 문제가 터졌죠. 이제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독일이나 한국이 제일 큰 이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독일은 뭐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게 이제 틀어막히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등한 거고 지금의 한국은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저기 뭡니까? 러시아나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 못하고 있는 이제 개막장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 와중에 일본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독일은 10년간 집값이 2배 상승했다고 하는데 한국은요. 지난 10여 년간 집값이 3배, 4배 올랐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다 풀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 놀아봐라고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실제로 5배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짓을 한 겁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가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방치하고 나몰라라는 탓에 개판이 돼버렸죠. 엉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2011년에서 2014년에 하우스포 때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1997년 IMF 그 이상의 쇼크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고 좀 이제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작 와르르 일시에 쇼크를 먹는 그런 걸 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뉴스는 여기는 이 영상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독일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이 박정호라고 하는 이가 좀 말장난하고 있는 면이 좀 강한데요. 실제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혹은 더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좀 대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대외 관계를 국제 정세를 좀 잘 이해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이제 다자 외교를 좀 균형감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너무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이제 치중한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개막장이 돼버린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뭐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다? 과연 그럴까? 뭐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인구 증가라기보다는 한국이나 독일이나 구조적인 그런 기득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뻔뻔질한 게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결국은요. 결국은 이 부동산 관련한 건 정책들이 제일 크게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호황이다, 뭐 경기가 많이 좋았다라는 탓에 좀 많이 뻔뻔질이 많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래저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더 충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는요 답이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답이 없을 거다. 뭐 이래저래 한국은요
이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빚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살아왔던 이들이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뱉어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많이 복합적일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것들은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뭐 박정호 안 끼는 데가 없네. 마냥 오른다고 주장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쏟아지자 태세 전환하고 전망은 없고 결과가 나오니까 편승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전문가도 아니니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죠. 뭐 친부동산 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우리는요 저출산 고령화보다 B2 연끌 저성장 뭐 이런저런 이제 개막장들이 너무 많죠. 일반 서민들 주택 연끌시키고 개막장 짓을 했단 말입니다. 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빚을 부동산 사라고 계속 좀 광야한 면이 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2024년 한 9월 10월쯤부터 해서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 이제 관련한 이제 폭탄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참혹해지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리된다라고 보면 맞고 뭐 그때부터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낼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설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설치다가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기득권들한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잘 궁리해야 됩니다. 빚을 낸 이들은 앞으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온갖 이제 하층민으로 빈민층으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투기하고 비투하고 이러면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나 채널 패널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대체로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